네, 안녕하세요. 주필슨 투자연구소 소장 주필스입니다. 예, 오늘 시장이 변동성이 역시 커지고 있습니다. 이 변동성은 다음 주까지 이어질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오늘은 거래소 시장과 코스닥 시장, 수급이 완전히 나누어졌죠. 외국인은 거래소 시장에서는 순매수, 코스닥 시장에서는 순매도를 보이면서 조금 다른 시장이 보였습니다. 특히 반도체, 하이닉스 중심의 매수를 나섰고요. 선물 시장에서도 약 4,600억의 순매수를 보였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약 5조 원의 매도 포지션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포지션이 계속해서 외국인의 선물 순매수가 나와야 이 물량이 없어져야 얘네들이 좀 걱정을 좀 했지를 안 하는구나. 이렇게 보실 수가 있어요. 요게 빠르면 다음 주, 늦어도 다다음 주 정도는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선물을 매수를 꾸준히 조 단위로 할 거예요. 조 단위 매수가 들어온다라고 하면 아무래도 좀 시장이 안정을 찾아가지 않을까. 일단 외국인의 선물 매수, 그동안 누적으로 5조 정도 매도하고 있는데 이 부분이 풀려야 됩니다. 선물을 매도하는 이유는 알려드렸죠? 우리나라 주식을 약 15조 정도 매수를 해놨기 때문에 이거에 따른 마이너스 해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해지를 풀었다는 얘기는 시장이 안정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해서 외국인의 선물 동향 꼭 보셔야 돼요. 선물 동향이 좋을 때마다 지수가 올라갈 겁니다. 다음 주에 거의 마무리가 된다라고 하면 빅테크 기업들에 대한 실적이 마무리되면 뭔가 특별히 나올 게 없어요. FOMC가 있긴 한데 FOMC는 동결 이후에 뭐 특별히 나볼 만한 내용이 없습니다. 전체적인 분위기가 좀 늦춰지는 그런 분위기이기 때문에 시장에 크게 영향을 주진 않아요. 오늘 이제 PC 물가 9시 반에 발표될 예정인데 요게 이제 나스닥 시장에 반응하면서 우리나라 시장 월요일에 영향을 주거든요. 근데 PC 물가는 좀 높게 나올 걸로 벌써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크게 뭐 4% 정도까지의 큰 급등이 나오지 않는다면 시장에 크게 영향을 주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왜냐하면 또 미리 어제 그 물가하고 성장률 발표하면서 분기 발표를 했어요. 분기 발표를 했거든요. 그래서 어제 뭐 스태그플레이션이냐 얘기가 많이 나왔거든요. 왜 그러냐면 경제 성장률이 1분기에 1.6%밖에 안 나왔습니다. 기존에 3.4% 정도 성장률이 나왔다고 하면 상당히 낮은 기록. 그러니까 경기는 이제 둔화되고 있는데 물가는 올라가는 이런 걸 바로 경제용어로 스태그플레이션이라고 하는데 상당히 불황 때 나타나는 건데 이게 1970년도 때 나타나는 현상인데 이런 거랑 비슷하게 나오고 있다라는 건데 그중에서 1분기 1, 2, 3분기에 그 PC 물가 지수가 3.4% 평균이죠. 3.4% 상승했다라고 나와 있기 때문에 오늘 발표되는 3월 PC 물가는 큰 의미가 없습니다. 벌써 여기 발표를 됐잖아요. 그래서 분기 경제 성장률 발표할 때 여기 포함되어 있는 이 분기 PC 물가 지수가 발표를 했기 때문에 9시 반에 나와도 크게 영향은 없을 것이다라는 겁니다. 다만 이제 월가의 황제 제이미 다이먼이 계속해서 최근 역사가 반복될 수 있다. 70년도랑 비슷해 보인다. 자꾸 이렇게 마이너스적인 요인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JP 모건 쪽에서 아무래도 숏을 많이 쳐놓은 것 같아요. 아무래도 계속 이렇게 초주일간 얼마 전에는 금리가 8%까지 갈 수 있다. 막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뭔가 물론 이제 월가의 황제라 영향력은 큰 사람이긴 한데 너무 그 공격적인 하방을 얘기하고 있어서 그래서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JP 모건이 전체적으로 하방 공매도를 많이 쳐놓은 게 아닌가 이렇게 의심되고는 있습니다. 이게 어제 오늘 일이 아니에요. 작년부터 계속 얘기했거든요. JP 모건에서. 그러고 나서도 지수가 계속 올랐으니까 좀 위험을 느껴서 그런 게 아닌가. 하여튼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면 됩니다. 아직까지는. 그래서 우리 연준 파월 의장, 이제 파월 의장을 잘라야 되는데 아무튼 맞히는 게 없어요. 입을 좀 다물었으면 좋겠습니다. 자꾸 엊그저께만 해도 금리를 인하하겠다라고 얘기했다가 다시 또 올리겠다 얘기했다가 계속 이러고 있어요. 이러다 보니까 좀 뭐라 그럴까요? 시장에 큰 불안감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11월 5일인가요? 그때
대선이 있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이렇게 급락을 시키지는 않아요. 모든 정권이 그래 왔기 때문에 이런 급락은 없습니다. 다만 이렇게 흔드는 박스권은 나올 수 있어요. 지금 같은 분위기는 금리를 6월 달에 할 것 같아 하고 얘기를 했었는데 또 물 건너갔죠? 9월 달이 되느냐? 이것도 조금 또 불투명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예 정권이 바뀌는 11월 이후 한다 그러면 12월 정도, 이 정도 되는 거 아니냐. 상당히 지금 금리 인하론이 많이 후퇴되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요거 이제 패드워치를 보면 5월 달에 97% 동결 가능성이 높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 그전에는 이제 6월 달에도 나왔었는데 6월도 뭐 거의 동결, 7월도 동결, 9월 달도 이제 그때부터 금리 인하를 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데 상당히 좀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아무튼 다음 주 5월 2일이니까 우리나라 시각으로 우리 5월 1일 날 휴장이잖아요. 근로자일 이후에 5월 2일 날 발표를 할 겁니다. 물론 이제 여러 가지 뉴스가 나오겠지만 큰 데미지를 맞을 만한 뉴스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물가지수 다 높은 거 알고 있고 동결할 거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시장이 벌써 반응을 했고요. 2년물 국채 금리가 5%를 넘어갔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이 시장이 벌써 녹아져 있다. 그렇기 때문에 큰 데미지는 아마 없을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오늘 뭐 일본 옆나라 일본에서 기준금리를 동결했죠. 지난번에는 좀 올렸는데 이번에 동결을 했고, 이 동결에 따라서 156달러, 계속해서 엔화가 약세가 이뤄지면서 우리도 장중에 원달러 환율이 좀 올라갔어요. 아침에 마이너스였거든요. 오픈차트로 마이너스였다가 동결 얘기가 나오면서 올라갔다가 당국의 개입이 좀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보합권에서 마무리됐습니다. 오늘 이제 보면 이제 일본 총재가 당분간 완화적인 금융 행동을 지속하겠다. 그 얘기는 뭐냐? 엔화 약세를 지속하겠다라는 겁니다. 특히 이제 수출을 좀 많이 하고 있잖아요, 미국에다가. 그래서 수출 정책을 드라이브를 걸어서 경기를 살리겠다라는 정책을 계속해서 하고 있는데, 이에 따라서 우리나라 환율도 영향을 주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지네 나라만 이제 올리면 다행인데, 이 원달러 환율 엔화 보시면 여기가 이제 이때 그 한참 그 금리 인상을 하고 요럴 때 이제 엔화가 약세될 때인데 요 때를 넘겼어요. 지금 최근에 마이너스 금리에서 제로 금리로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 155엔을 156엔이죠. 156엔을 넘어가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때가 이제 아시겠지만 우리 그때 한참 금리를 올렸다 말다 올린다 그래가지고 한참 올라갈 때, 환율 올라갈 때거든요. 이때가 1,440원까지 갔었는데 얼마 전에 1,400원 찍고 현재는 좀 안정되고 있는데, 문제는 이제 엔화가 계속해서 선정부지를 뚫고 가면 우리나라도 환율도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상대적으로 방향성이 같거든요. 약간의 시차가 날 뿐이지. 근데 지금 우리가 그 최근 들어서 최고치였던 1,440원을 넘어서는 지금 엔화가 지금 약해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요것이 이제 우리나라에 어떻게 될 거냐 조금 더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일본은 정책적으로 저 엔화를 약하게 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도 동조되고 있는데 좀 관리는 좀 하고 있다. 이 정도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엔화가 계속해서 뭐 더 약해진다. 그럼 우리나라 환율도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최근에 시장이 뭐 누가 보래도 외국인의 매도 매수에 크게 좌지우지되는 시장이기 때문에 환율에 민감할 수밖에 없습니다. 외국인들은. 원달러 환율이 앞으로 어떻게 움직일 거냐. 이번에 이제 엔달러 환율도 봐야 돼요. 엔달러 환율이 계속해서 올라갈 거냐, 아니면 좀 조정을 받을 거냐. 요거에 따라서 또 우리나라 증시에도 변동이 되니까 원달러 환율뿐만 아니라 엔달러 환율까지 봐야 됩니다. 요즘에 봐야 될 게 많아요. 아시겠죠? 요거는 계속해서 제가 소통방에서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에 지금 나스닥 선물이 좀 1% 정도 올라가 있죠. 요게 이제 최근 들어서 본장하고 그 시간 후 시장의 변화가 상당히 지금 심한 어닝 시즌을 맞고 있는데, 인텔이 실적 발표를 했는데 보시다시피 마이너스 7% 나오면서 좀 하락 요인이 나왔다가, 알파벳 구글이 좀 이렇게 마이너스 나왔다가 시간에 의해서 지금 11%가 올라가고 있어요. 그리고 테슬라도 1.7, 그 다음에 엔비디아도 3%에 또 2% 추가 상승을 하면서 오늘 하이닉스를 비롯해서 반도체 주식이 올라가는 이렇게 혼조되어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 이런 부분이 다음 주 정도에 거의 굵직한 게 마무리되기 때문에 시장에 큰 영향은 좀 변화는 좀 약해질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오늘 PC 물가와 관련돼서 9시 반에 우리나라 시각으로 9시 반에 발표하는데 제 생각에는 큰 데미지 받을 건 없는데 아무튼 이게 뭐 어떻게 움직일지는 모르겠지만 현재 나스닥 선물이 한 1% 정도 올라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얼마나 유지될 거냐. 장중엔 1% 올랐으니까 요거 정도만 나오면은 벌써 우리는 선 반영된 거고 만약에 뭐 1.5% 정도 나왔다. 그러면은 이제 추가 상승이 월요일 날 반영될 거고 만약에 1%가 아닌 한 0.5% 나스닥 기준입니다. 떨어졌다. 그러면 아마 우리나라 시장은 조금 월 초에 다음 주에 조금 마이너스로 시작할 수도 있습니다. 예. 아무튼 뭐 변동성이 심한 장이고 또 개별 종목들이 좀 어려운 장이에요. 일리 갔다가 전리 갔다가 또 아니면 올라가 있는 게 더 올라갔다가 이러니까 상당히 좀 어려운 시장인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외국인의 선물 매수가 좀 풀리느냐, 매도를 했던 부분을 좀 상환해 주느냐, 약 1조 원 정도의 상환이 오면은 조금 더 빨라질 것 같은데 그런 것들이 다음 주에 나오는지 요거를 좀 확인하면서 매매를 하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스라엘도 계속해서 라파 공격을 하겠다. 이 네타냐후, 야, 이거 아주 나쁜 놈이에요, 아주. 계속 그 퇴진 운동 엄청나게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자꾸 전쟁을 일으켜 갖고 자기 안 잘리려고 그러고 있습니다. 근데 뭐 중동 지방에 대해서는 이란도 그렇게 확전을 원하지 않고 그러기 때문에 지금은 뭐 크게 시장에 영향을 주지는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오늘 에코프로가 한 1.9% 어제 좀 올랐다가 밀리고 오늘 추가적으로 운봉이 나왔는데 요게 이제 액분을 했잖아요. 액면 분할을 하면 일장일단이 있어요. 유동성이 공급되면서 이제 한참 좋을 때, 시장이 좋을 때는 액분을 하면은 유동성이 많아지기 때문에 막 올라가거든요. 근데 시장이 조금 안 좋거나 업황이 안 좋을 때는 되려 독이 됩니다. 왜 그러냐면 보시다시피 옛날에는 그냥 한 500원씩 쭉쭉쭉 올랐거든요. 지금 보시다시피 100원씩 움직여요. 100원씩. 그러다 보니까 100원 단위의 호가가 많이 쌓인단 말이에요. 물론 이제 매수도 쌓이는 건 마찬가지긴 한데 보다시피 100원씩 움직일 때하고 이 500원씩 움직일 때하고는 차이가 납니다. 왜냐하면 호가가 500원씩 움직일 때는 조금만 사도 툭툭툭 이렇게 올라가거든요, 가격이. 근데 100원짜리가 되면 호가가 올라가는데 힘들어요. 이렇게 막 움직이니까. 이런 모습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런 모습이 나타나려면 정말 여팡이 좋아가지고 매수세가 많을 때, 이럴 때는 이런 식의 모습이 나타나는데 그렇지 않고 지금처럼 이게 치고받고 하는 시장에서는 이렇게 짧게 움직입니다. 일장일단 있다라고 말씀드린 게 액면 분할이 되면 대부분 요거에 많이 함정이 걸려요. 왜냐하면 과거에 보면 많은 주식들이 액면 분할을 하잖아요. 유동성을 키운다고. 그러면 대부분 주식들이 다 밀렸습니다. 삼성전자도 마찬가지예요. 삼성전자가 지금 액분하고 오른 걸로 알고 계신데 삼성전자도 50분의 1 액분을 하고 주가가 많이 떨어졌어요. 떨어졌다가 그 다음에 이제 그 코로나 이후에 이제 제로금리 나오고 전체적인 부양이 나오면서 이렇게 올라간 거지 액분하고는 떨어졌어요. 한참 많이 떨어졌습니다. 이게 한 1년 이상 하락했습니다. 하락하고 나서 그리고 올라간 거예요. 대부분의 주식들이 앵변 분할을 하고 나서는 조금 유동성이 이게 풀어지지 않고 업황이 풀어지지 않으면 계속해서 약간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왔습니다. 그래서 일단 에코프로가 새로 오픈을 해서 좀 올라갔으면 좋겠다라고 싶었는데 그만큼 이제는 과거처럼 올라가기가 쉽지가 않다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500원씩 올라갈 때가 지금은 좀 아니라는 거죠. 100원씩 올라가니까. 그렇다고 돈이 에코프로로 쫙 몰리는 거냐? 현실적으로 그렇지 않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에코프로보다 에코프로 머티리얼즈나 아니면 에코프로 BM의 움직임이 더 탄력적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에코프로뿐만 아니라 지금 2차 전지 섹터들이 실적 부분이 곧 발표됩니다. 5월 2일인가요? 에코프로 그룹은 5월 2일 날 그리고 5월 1일 근로자날 다음 날 실적 발표가 나올 걸로 좀 예상이 되고 있는데 물론 뭐 안 좋겠죠. 다 알고 있습니다. 안 좋은지는 알고 있어서
크게 데미지를 맞을 거는 없는데, 지금은 이제 실적 장세라고 해서, 실적 장세의 특징은 이래요. 실적이 좋게 나오면 주식이 많이 올라갑니다. 실적이 나쁘게 나오면 빠지거나 횡보, 이런 정도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굳이 실적이 좋은 주식이나 업황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가지, 그 자금이 이제는 바닥이다 하고 사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금은 외국인의 매매에 따라서 시장이 움직이는 그런 모습인데, 외국인들이 많이 올라갔지만 좋아진다라고 생각하는 거를 더 사고, 좀 업황이 이제 회복된다라는 거에 대한 투자를 하지 않습니다, 지금. 이런 상황이 지금 벌어지기 때문에 지금은 기관들이 사가지고는 주식이 올라갈 수가 없어요. 옛날처럼 개인들의 그 삽이 몰려지는 것도 아니고, 결국에는 외인들이 사서 올려야 되는데, 외인들이 매매 행태가 꾸준하게 매매하는 행태가 아닙니다. 지금 잠깐 들어왔다가 또 나가고, 잠깐 들어갔다가 나가고, 요거의 연속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시세가 연속성이 안 나타납니다. 결국에는 주식이 꾸준하게 올라가는 거는 얘밖에 없어요. 연기금이 매수하는 주식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환경이라는 겁니다. 오늘 현대중공업, HD 현대중공업이 올랐죠. 여기 보시면은 역시 연기금을 비롯한 기관들이 꾸준히 사주면서 이렇게 급등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당분간은 연기금이 매수하는 주식들이 움직인다. 그게 지금 수급적으로 보면 연기금이 매수하는 주식들이 많이 올라갑니다. 요즘에 그 화장품 제가 많이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화장품 중에서 중국 관련 화장품 아모레 퍼시픽에 대해서 연기금이 엄청나게 지금 매수를 하고 있어요. 보다시피 한 달 동안에 약 920억의 매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연기금이 꾸준하게, 연기금 연두색선이 연기금이라고 말씀드렸죠. 연기금이 꾸준하게 매수하면서 지금 올라가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꾸준하게 매수해서 여러분들이 매매를 하려면 연기금이 매매하는 종목들, 그런 종목들 위주로 매매하시는 게 유리합니다. 지금은 외국인들은 언제 들어왔다가 언제 나갈지 모르고 순식간에 빡 샀다가 짱대 항목 나오면 다음 날부터 계속 매도하는 이상한 형태의 매매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어려운 시장이에요. 오늘 한글과 컴퓨터도 한 3.8% 정도 떨어졌는데, 역시 외국인들, 양놈들 줄기차게 팔더라고요. 그래서 좀 빠졌는데, 보다시피 연기금은 꾸준하게 매수를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좀 갖고 있는데 좀 더 지켜보고요. VT도 마찬가지죠. VT도 보시다시피 연기금이 뭐 꾸준하게 매입을 하고 있는, 여기 보시다 연두색 계속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 보여지고 있죠. 그래서 이런 주식이 아무래도 수급이 들어오니까 좀 안정적인 그런 모습을 보여주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이 됩니다. 다음 주부터 본격적으로 관광객들 엄청 들어온다 말씀드렸습니다. 일본은 26일, 27일부터 열흘 동안 현금 연휴 구간이고요. 5월 1일부터는 이제 5일 동안 중국 연휴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많은 외국인이 우리나라에 올 걸로, 벌써 예약이 벌써 끝났죠. 엄청나게 명동 한번 가보시면 난리 날 겁니다. 명동, 홍대 이런 데 한번 가보세요. 주말에 엄청나게 올 겁니다. 화장품주들이나 중국 관련, 그리고 항공, 그 다음에 여행사, 카지노까지 움직이는지 다음 주에 한번 눈여겨보고 다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국거래소에서 밸류업 간담회를 또 연다고 하는데, 5월 2일에 가이드라인을 일부 공개하겠다라는 내용의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확정은 아니고요. 가이드라인, 이 정도 우리가 생각하고 있다, 이 정도 같아요. 그러고 나서 또 의견 수렴을 해서 5월 달 안으로 확정을 져서 발표하겠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뭐 정부에서는 계속해서 장기적으로 이 밸류업 프로그램을 시행할 거고, 그리고 장기적으로 외국인 투자가들이 배당까지 연결되면 세금 혜택까지 받을 수 있게끔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야당하고 좀 협상을 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저번 시간에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좀 잘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나라도 좀 장기 투자, 배당 투자 이런 문화가 되고, 외국인들뿐만 아니라 기업인들도 자사주 매각 소각이라든가 주주를 위한 정책을 해주는 그런 문화가 증시에 반영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시장이 돼야 좀 정상적이고 좀 장기적으로 투자하는 외국인들이 들어오는 거지, 지금 외국인들은 그냥 뭐 프로그램으로 이용해서 단타치고 나가고 이러니까 시장이 되게 어지러운 거예요. 약간 연기금성, 유럽의 연기금성 자금이 장기적으로 들어와서 시장을 받쳐주고,
그리고 그럴 수 있는 주식이 또 주가가 올라가고 요런 건전한 시장이 돼야 되는데 그거에 대한 초석을 지금 마련하고 있는 그런 과정이니까 단기적인 시각으로 말고 좀 중장기적인 시각으로 이렇게 뭔가 우리나라에도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예,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예, 가이드라인 나오면 또 말씀드릴 거고 확정되면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세금 혜택이 없으면 이게 뭐 말짱 도루묵이다. 예. 하여튼 그게 확정이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CATL이 배터리를 이제 자랑했는데 10분 충전해 갖고 600km를 주행할 수 있다라고 뭐 믿을지 어떨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자기들 주장이에요. 예. 그래서 CATL이 세계 2차 전지 신기술의 최정점에 서는 게 머지않았다 막 이렇게 중국 특유의 뻥을 쳤는데 아무튼 뭐 완충하면 1000km 간대요 한 번에. 대단합니다. 예. LFP 가지고 1000km까지 가겠다. 10분 만에 600km가 주행이 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물론 그들의 아직까지는 주장인데 요게 만약에 사실이라고 하면은 LFP가 엄청나게 저렴한데 대단한 거죠. 그만큼 중국이 LFP 배터리에 좀 기술력을 계속해서 투자하고 있다. 예. 우리나라도 이제 내년부터 이제 한다고 하는데 가격 경쟁력에서 이기려면 우리도 좀 주행거리라든가 완충 역할 이런 것들이 좀 잘 나와야 되는데 뚜껑을 좀 열어봐야 되겠습니다. 아무튼 지금 LFP 배터리는 중국이 이겼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제 거기에 이제 우리가 참여를 해갖고 어떻게 점유율을 늘려갈 거냐 요거를 좀 더 지켜보도록 할게요. 댓글을 보면 2차 전지 객관적인 의견을 꾸준히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확한 정보. 정확한 정보. 하여튼 제 의견이 아니에요. 이거는. 벌써 뉴스나 이런 데 나와 있는 내용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약간 뭐 부정적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현실을 말씀을 드려야 되는 거지. 지금 걱정하지 마세요. 3년만 버티면 무조건 여기서 3배, 4배 갑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좀 무책임하다.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현실에 맞게 얘기를 해야죠. 그래서 그렇게 계속 말씀을 드릴 거예요. 중반 S바이오텍 엄청 흔들리길래 재집하셨어요. 아하, 이거 좀 기다리셔야 되니까. 이거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는데 요거는 좀 조정받으면 제가 기회 봐서 말씀을 드리겠다라고 했는데 오늘 급락 나왔는데 물론 시간에 빠지다가 좀 올라오긴 했는데 아무튼 요거는 좀 어쩔 수 없어요. 너무 많이 올랐잖아요. 단기간에 당연히 빠지죠. 이거는 요거는 기다리셔야 돼요. 기다리면은 또 기회가 올 겁니다. 요거는 제가 소통방에서 다시 말씀을 드리겠다라고 했는데 소액이겠죠. 많이 사시면 안 됩니다. 이건 초장에 급등 나올 때 못 떨었다. 뭐 어쩔 수 없죠. 또 반등 나올 겁니다. 그때 이제 생각해 보시고 그리고 매도해 갖고 HLB 제약을 성과가 좋아서 3개월 연장했는데 봉사 가격이 그렇죠. 집중방 투자도 신청했어요. 5월 집중방 매도 시점도 알려주나요? 당연히 매도 시점 알려드리죠. 비중도 같이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집중방이에요. 비중하고 당연히 매도 매수 시점을 알려드리죠. 지금 소통방에서 매도 매수 시점 다 알려드리잖아요. 집중방은 최고 종목 주고 일반방은 덜 유망한 종목을 추천한다는 말이 그렇지 않죠.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약간 성향이 틀릴 뿐이에요. 성향이 조금 포지션을 들고 쭉 꾸준히 가서 비중을 치러 가자는 거고 일반 방은 비중 들어가는 것도 있고 단타방도 단기 종목도 들어가고 스윙주도 들어가고 아니면 적당히 수익 나면 나오고 이거를 병행하는 방이고 집중방은 좀 이렇게 왜냐하면 뭐 업무를 보거나 장사를 하시거나 뭐 이런 분들 많잖아요. 그래서 쉽게 못 보시는 분들을 좀 굵직하게 움직일 수 있는 거 이렇게 굵직하게 움직일 수 있는 거 예를 들면은 저번에 조선주라든가 아니면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거든가 이렇게 굵직하게 올라갈 수 있는 거 있잖아요. 그런 거에 비중을 실어가지고 많이 먹겠다라는 거예요. 결국은 그런 방이다. 약간 특징이 틀립니다. 왜냐하면 기존에 있는 호통방은 단기 종목도 많이 나가요. 단기 종목도 나가고 또 한 10% 15% 먹으면 또 바로 또 스윙하고 또 이렇게 가잖아요. 근데 집중방은 조금 다릅니다. 비중을 실어서 꾸준하게 좀 안전적으로 스윙을 해서 이렇게 좀 지나간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 회신을 못 받았다고요? 회신 다 갈 거예요. 한 달에 30인가요? 맞습니다. 한 달에 30입니다. 대신에 요게 이제 왜 그러냐면 수익이 날 때까지 끝까지 책임집니다. 제가 수익이 날 때까지 갑니다. 그냥 중간에 한 달 됐다고 멈추는 게 아니고
예, 5월 달 한 달에 멈추는 게 아니고 5월 달에 수익이 안 나면 끝까지 가서 수익 내드릴 때까지 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30인 거예요. 예, 아시겠죠? 예, 바이오메딕스 매도했지만 300주 갖고 계셔가지고 제가 요거 댓글 달아드렸잖아요. 해가지고 소통방에서 댓글 달아드렸습니다. 예, 요거 댓글 달아드렸죠? 예, 큰 폭의 조정을 보이고 있어서 댓글로 문의 주셔갖고 예,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요게 인제 5월 10일 정도에 그 투자 위험 지정 해제가 있어요. 예, 물론 이제 5월 달에 인제 이벤트가 있긴 한데 요게 날짜를 잘 모르겠어요. 초에 나올 수도 있고 아니면 한 25일 정도에 나올 수도 있고 요 사이에 나오기 때문에 아무튼 여기 5월 10일까지 지정 해제라는 것 때문에 좀 흔들 수가 있다. 아무튼 뭐 낙폭이 좀 커지면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다라고 했는데 벌써 예, 본인들이 사 가지고 계시네요. 예. 소액은 괜찮아요. 소액 갖고 계시다가 예, 다시 제가 시점 되면은 예, 수험방을 통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예, 다음 주는 일단 화장품 좀 보자고요. 화장품 좀 보고 그리고 조선업종 좀 보고 있는데 조선업종이 이제 계속 갈 거냐 하도 이게 그뭐 양치기 소년이어 갖고 가다가 말고 그런 주식이었는데 이번에 좀 들어오는 게 보니까 좀 심상치 않아서 다음 주에는 조선업종 중에서 하나 나갈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마지막으로 집중방 투자 안내 말씀드릴게요. 5월달 투자 집중방이고요. 예, 유망 종목을 선정해 갖고 예, 비중을 예, 실어서 예, 최대 5개 안으로만 집중 투자를 합니다. 그래 갖고 단기 매매보다는 수익 위주로 가서 예, 수익이 나면 예, 수익을 극대화해서 예, 안정적인 수익을 추구하는 방이다. 예,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단타 위주로 매매하는 구독자한테는 안 맞을 수 있어요. 말씀드렸지만 예, 꾸준하게 올라갈 거를 비중을 실어가지고 예, 이렇게 수익을 내고 나오는 그런 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예, 말씀드린 대로 가격은 30만 원이고 일정 수익이 날 때까지 계속 진행합니다. 예, 끝까지 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분들을 예, 모실 수가 없어서 제한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한 100명에서 좀 넘어가면 그 정도 사이 이 정도만 제가 딱 모아서 진행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5월 달이니까 집중방에 이제 참여를 원하시는 분은 5라고 위 연락처 010-2657-8694로 5번이라고 보내주시면 돼요. 5월 달 5번 보내주시면 안내 문자가 될 겁니다. 알겠죠? 5월 달엔 이벤트가 많이 있어요. 그리고 시장도 어닝 시즌이 끝났기 때문에 먹을 종목들이 제 생각에는 많이 보입니다. 그래서 그런 종목들 위주로 좀 편입을 하고 역시 소통방도 뭐 나쁘지 않게 계속 나가지 않습니까? 그죠? 좀 더 수익권에 있는 주식들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 이제 교체 매매해 가면서 또 슈팅 나오면 또 팔고 이런 식의 변동성이 계속 나올 거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여기 뭐 위에 연락처 소통방에 원하시면은 여기 연락처 신청이라고 보내주시면 또 소통방에 가입을 하실 수 있습니다. 소통방은 뭐 상당히 저렴한 가격에 해드리고 있으니까 도움이 필요하신 분은 신청이라고 주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현재 나스닥 선물이 1% 정도 올라가 있는데요.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지금 다 알고 있어요.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그 PC 물가가 그렇게 시장에 큰 영향을 줄 것 같지도 않아요. 그리고 시간에서 대형 기술주들이 다 올랐기 때문에 좀 이 정도는 유지하면서 마무리되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전망해 보고요. 다음 주는 달이 바뀝니다. 달이 바뀔 때 뭔가 변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게 초에 나타나거든요. 초에 감지해서 변화가 나타날 때 좀 잡으시면 생각보다 쉽게 또 수익을 가져가실 수 있으니까 그 점에 제가 주목하고 있어요. 그래서 다음 주 초에는 이제 월말이니까 일부 교체 매매를 좀 진행하려고 여러 가지 지금 종목들을 뽑아 놓고 있으니까요.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주간 고생하셨고요. 주말 잘 보내시고 월요일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주필승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